안녕하세요. 서울 픽업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시작하진 않고요. 오늘은 출근하는 길에 걸어가면서 영상을 한번 오프닝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를 보통 해놓는 걸 붙여놓는데 한 거의 열흘 동안 이제 사람들이 좀 타고 그러느라고 설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치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얼마나 어설프게 촬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너무 보여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달아놨어요. 이거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여기 딱 걸어놓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근을 시작하기 앞서서 아이고 보시죠. 차에 요 DJI 카메라 그 마이크 요거 딱 하나 설치해 놨고요. 요걸로 그냥 오디오만 좀 잘 담아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마이크를 먼저 하고요. 핸드폰은 케이스를 보통 벗깁니다. 케이스를 벗기고 꽂아놓고 비디오 모드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평소에 촬영하는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밀러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그림을 좀 담아 보겠네요. 제가 최근에는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들이 대부분 저녁 때 촬영을 한 거더라고요. 밤길은 예뻐서 좋은데 너무 어두침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아침에 촬영을 좀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말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패닉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패닉을 좋아하면 이제 제 나이가 40대라는 게 너무 잘 드러나죠. 네. 패닉의 31주년 그리고 마지막 공연한 지는 20년 만에 공연을 했습니다. 목금토일 4일 동안 공연을 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예매를 하려고 회사에서 티켓팅을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들어가서 정말 성공했다. 그래서 보여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누르면 안 되고 하다가 에러가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어요. 취소표를 알아보다가도 실패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분 만에 매진이 됐고, 이거는 회사 같은 서버에서 하면 불가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인 그런 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이제 보안망들이 좀 있어서 뭔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콘서트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콘서트를 다녀온 사람들이 주위에서 하나둘씩 포스팅을 하고 막 스토리 올리고 이런 걸 보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점점 드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당근, 중고나라 막 봐봤어요. 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괜히 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다가 또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갔다 온 친구 후배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넌 뭘로 어떻게 예약했냐, 어떻게 광크를 성공했냐 했더니 자기도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리셀 사이트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리셀 플랫폼에 들어가서 봤더니만 이 티켓 정가가 제일 좋은 좌석이 R석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이었거든요. 장당 40만 원 내외의 금액들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가려고 봤더니 티켓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연석으로 돼 있는 거는 두 장에서 한 6, 70만 원대 형성이 돼 있었고, 단석은 되게 좋은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50만 원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사람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비싸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가 토요일날 오후가 됐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다 팔리고 연석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금액은 두 개 합쳐서 한 65만 원 정도. 그래서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일단 질렀습니다. 네. 정말 TMI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택시 타고 회사에서 이제 그 외근을 가다가 뒤에서 차가 되게 살짝 그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 피해자 입장이었죠. 근데 미팅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2장을 예매하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 방금 느린 그 지게차가 있으니까 싹 돌아서 가네요. 잘했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콩 마지막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너무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재밌고 낯설고 신기하고 특별하고 애틋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합해서 왔는데, 제가 패닉을 얼마나 좋아했었냐라고 좀 스스로 막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패닉이 데뷔를 했었어요. 아마 95년도, 96년도 그때 데뷔해서 제가 제 돈으로 처음으로 갔었던 콘서트가 대학로에서 패닉의 콘서트였어요. 그 콘서트는 아마 패닉 2집 밑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했었던 콘서트였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까지 보러 갔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방송 다 챙겨보고 녹화도 하고 이러면서 봤고, 저 때는 중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뭐 지금도 다꾸라는 게 있긴 하지만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분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험한데. 빵 하기는 싫은데 조금 다가가면 움직이실라나? 비켜주세요 아저씨. 아, 네. 일단 신호에 걸려버려서 지금 후진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술 취하셨나 봐요 저분. 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괜찮으시죠 아저씨? 조금 더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서 계셨으면 좋겠구만. 네,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열심히 했었었나 봐요. 막 주위 친구들한테 다이어리 종이 한 장씩 주고 집에 가서 꾸며와, 뭐 나한테 편지 써줘 막 이러면서 일주일에 시간 정도를 줬고, 어떤 애들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충 쓰기도 했는데 그걸 써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하나의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이어리를 꾸미는데 제가 막 사진을 오래서 붙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 볼긴 할 텐데, 패닉 콘서트에 가서 찍었던 사진, 그 당시에 필카였겠죠. 그걸 인화해서 오려서 끝에를 막 라이터로 불로 태워갖고 막 이래서 막 붙였었던 것도 있었고, 한참 사춘기 청소년 시절이다 보니까 벌레라는 노래 가사가 저는 그 당시 너무 충격이며 힐링이며 센세이션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필사를 했더라고요. 성경 필사하듯이 정말 그 벌레라는 가사를, 벌레 당신이 우리를 마치 뭐 해서 막 다게 쓰고 막 그림 그리고 막 꾸미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별밤지기가 이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 때 그 추첨이 돼서 막 김진표 사인도 받아서 제 이름이랑 김진표 사인을, 그 당시에 저한테는 지금은 포토카드지만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문방구에서 팔았었어요. 뭐 150원, 200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적 김진표 나와 있는 그 패닉 사진들을, 남자가 남자의 포토를 모은다는 거 쉽지 않지만 제 다이어리에 막 꼽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뒤에 막 사인 받아오고 이랬었던 기억이. 아무튼 그만큼 되게 좋아했었던 제 학창 시절에 몰입되어 있었던 저의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면 되게 친한 친구랑 둘이서 아무도를 너무 많이 불러서 서로의 그 화음과 파트와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고음이 잘 안 올라가서 늘 김진표 씨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저음이면 다 랩을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고음을 못해서 그 파트를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김진표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제 인생의 청소년 시절의 패닉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콘서트를 결국 보러 간 거죠. 너무 재밌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스냅샷처럼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 페스티벌 콘서트를 사실 안 가본 건 아니에요. 일 때문에도 자주 가보고 그래서 자주 그 현장을 보는데, 그 공기가 여기 콘서트장 맞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암묵적으로 저희는 이동해보면 알잖아요. 나랑 같은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하철에 타 있어, 어디에 있어, 이게 느껴지는데 되게 늦게 알아챘어요. 다른 공연 보던 관객들 발견한 것처럼 빨리 하지 못하고 되게 늦게 발견을 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조용히 막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데 너무 침착한 거예요. 약간 아이돌, 페스티벌, 힙합 뭐 이런 콘서트보다는 되게 조용하고, 또 막 임영웅이나 장민호 씨나 이렇게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서트도 되게 활발한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에 뭐 부스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공연장이 LG 아트센터 강서에 있는 역삼에 있는 거 말고 거긴데 되게 고즈넉한 미술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되게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근데 사람들은 모여있고 그 흔한 야광봉 하나 파는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응원봉, 야광봉 이런 거 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생수를 얼려서 판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고급스러운 카페들 앞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느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웃긴다. 이적 대피. 네. 뮤지컬 보러 간 느낌도 아니었어요. 입구에서 안내해 주신 분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인터미션 때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하고 콘서트? 인터미션? 1부, 2부? 그러니까 그 장소가 콘서트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것처럼 안내해 주셨던 것 같고 실제 공연장은 되게 정말 클래식 오페라 하는 느낌의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첫 번째 노래 나올 때 특히 이번 공연은 조명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빛을 너무 잘 써서 진짜 시작할 때부터 압도됐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열광의 떼창을 시작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 체력이 다 이제 40대 이상이었을 거잖아요. 정말 마음과 열정은 응집돼서 나타났지만 그걸 잘 배분하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네, 체력을 잘 안배하면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고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쉰 것도 어제 소리를 좀 너무 많이 질렀습니다. 했어. 이제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지 않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와 속에 항상 너의 되게 나왔던 셋리스트를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런 공연에 너무 몰입하고 왔습니다. 너무 비싼 티켓을 안표를 주고 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리고 김진표 씨가 볼펜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공연이 목금토일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공연 끝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대표의 삶 되게 재미있었고 좌석에 본인은 역조공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온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팬들한테 자사 제품 하나씩을 본인이 디자인에 관여해서 정말 좋은 필기구 하나를 애착을 담아서 포장해서 놔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뭔가 출퇴근하면서 요즘에 유튜브를 조금씩 찍고 있는 저에게 출근이라는 단어가 되게 또 더 반갑게 느껴지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출근 시간에 제가 너무 행복했고 흥분하고 막 좋았던 이거를 막 떠들다 보니까 벌써 회사를 도착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밖을 쳐다볼 마음도 날씨도 이런 얘기 하나도 못했지만 그 패닉의 콘서트는 나에게 너무 행복했다. 그런 일요일을 보냈다.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 어제 그 기운으로 좀 체력은 떨어졌으나 저희 멘탈은 아주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출근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어디선가 꼭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표씨 마지막 인사를. 이제 앵콜까지 해버리니까 내일 출근할 생각이에요. 아이고 대표님. 아우. 정말 계속 공연했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목요일날 우리 공연하고 금요일날 출근하셨던데요? 근데 내가 아침에 잠깐 와, 역시 대표. 사실 저기 형,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그쵸 거의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참 진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뭐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이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형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저 극진이 형으로 대접하거든요. 모시거든요.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친구 같은 형, 그다음에 동반자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부부가 왜 오래되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빛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구나, 지금 뭐구나. 그러면서 공연하면서도 합주하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나 이 형이랑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싸우지 않고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잘 따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인연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기 형이었기 때문에 저기 형이 저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점점 멀어져 가던 이 음악이라는 이 공연이라는 무대라는 곳에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기 형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표 씨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진표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갖게 됐고 하면서 많은 우리 분들이 스태프분들도 느끼셨는데 이제 하루하루 공연이 진행되면서 옛날 폼이 나온다. 그룹을 타는 거라든지 무대 취업이라든지 그래서 사람 이쪽으로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어쨌거나 진짜 조금만 더 조련하면 다시 이렇게 레벨업을 낼수 있겠다. 또 필름이 안 일어나고 레벨업을 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쇼미더머니에 출전할 수도 있겠다. 쇼미더머니! 오집. 네. 저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이토록 원하지만 밖에 한 걸음만 나가도 흥분할 수 있잖아요. 뭘 많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무대에 설치고 저희도 약간 지금 공연 뽕에 차가지고 지금 필씨도 지금 오랜만에 공연해서 약간 지금 막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죠?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여기 너무 숨차는데 아니. 땀도 안 나죠? 집에 가서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출근하죠. 정말 너무 멀쩡하게 눈이 떠지고 왜 나 안 힘들지? 그러고 심지어 어저께 오늘 아침도 하나도 안 힘들고 목소리도 안 쉬잖아요. 이적인 노래 다 알고. 비중이 좀 적긴 하시죠? 정말 제대로 뭔가 이 도파민 제대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나흘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